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18 프리젠테이션 하기에 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리젠테이션의 정의입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 기획, 안건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행위로 시각 보조 자료,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OHP,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스피치와의 차이는 시각 보조 자료의 여부에 있습니다. 발표자의 의도가 담긴 핵심 메시지와 정보를 특정한 청중에게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시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하여서 특정한 청중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번째로 설득이라는 요소가 가미된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인데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어 나의 의도대로 상대방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TV 홈쇼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프리젠테이션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교육생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프리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한 요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성입니다. 참석하는 청중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 주제에 대한 견해 등을 미리 분석해야 합니다. 청중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와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해야 하며 핵심 메시지를 정하고 근거와 증거를 조합해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의 콘텐츠를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한 요소 두 번째, 시각화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달력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초기의 긴장을 극복하고 정리된 스토리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적절하고 안정적인 속도, 기본적인 시선 처리와 제스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라인 구성하기입니다. 첫째로 청중의 관심 사로잡기입니다. 청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청중의 관심을 끌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논점 파악하기. 현재 청중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청중이 필요로 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안하기입니다. 제안을 통해서 청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자의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라인 구성하기 네 번째, 이점 설명하기입니다. 청중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안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화제를 전환한 다음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청중의 행동을, 즉 실행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프리젠테이션 준비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기획하기입니다. 목적과 목표, 청중, 장소와 시간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핵심 메시지와 전달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조화하기. 핵심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하위 정보들을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정보들을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전달을 해야 논리적이고 설득적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학습해야 합니다.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내용을 나열하고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개발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 과정 세 번째, 작성하기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시각 보조 자료를 작성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 헤드라인과 스크립트를 개발하고 시각적 그래픽을 개발합니다. 네 번째, 전달하기입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 파워포인트 시각 보조 자료 사용법, 발표용 노트 카드 활용, 질의응답 등에 대해서 학습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리허설하기. 프레젠테이션 내용 리허설부터 전달 기술 리허설, 종합평가 리허설, 최종 드레스 리허설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리허설에 대해 준비하고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성찰하기. 과거 경험에 대해 성찰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연습하고 실제 프레젠테이션 행동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섯 번째, 프레젠테이션 발표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레젠테이션 발표의 좋은 태도입니다. 6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활기찬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띱니다. 세 번째로 청중 몇 사람과 시선을 마주칩니다. 네 번째로 미리 준비해둔 아이디어로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발표하는 동안 청중을 바라봅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감 있고 침착한 표정으로 발표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하기 두 번째, 발표에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말을 하기 전 헛기침을 한다. 두 번째, 연단에 서서 어깨나 목을 움찔거린다. 세 번째, 숨을 거칠게 몰아쉰다. 네 번째, 바닥이나 천정, 원고만 바라본다. 다섯 번째, 머리를 쓸어 올리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여섯 번째, 팔짱 낀 자세나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한다.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실패 유형입니다. 설교형은 제초가 없고 제자리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딱딱하게 내용만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외화 내빈형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는 감탄할 만큼 현란하지만 정작 전달하려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사형은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태도와 어휘에서 우월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용두사미형은 시작은 거창했지만 마무리가 흐지부지하여서 본론에서는 핵심 내용을 부각시키지 못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실패 유형 춘향전형입니다. 주관적인 편견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서 확실한 근거 자료나 증거가 빠져 있습니다. 자화자찬형 세일즈나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유형으로
최상급 형용사와 부사를 남발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충우돌형입니다. 말하는 내용들 간에 서로 논리적인 연결성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기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은 의도가 담긴 핵심 메시지와 정보를 특정한 청중에게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시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서 전달을 하여 특정한 청중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하기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하기 잘하기 위한 요소, 구성, 시각화, 전달력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프레젠테이션의 스토리라인 구성하기 6가지,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논점을 파악한 다음 제안하고 이점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준비 과정을 우리가 6가지를 배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를 하거나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